이처럼 서울시에서는 현재 22년 현재 20개소를 지정을 하였고 앞으로 2026년도까지 총 100개소의 모아타운을 지정을 할 것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110기 드림팀 D조 이유진입니다. 제가 중개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지역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강서구 등촌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강서구 주변에 현재 어떤 호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아타운에 대해서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 등촌 이동이 작년 상반기에 그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저희 등촌 이동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강서구 등촌동은 서울 서남권의 대장주인 마곡지구와 마곡지구의 후광 효과로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요즘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등촌역의 그 더블 역세권 등 교통호재로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마곡지구나 9호선을 이용하여 젊은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직주 근접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마곡지구 후광 효과 외에도 강북 횡단선 착공, 월드컵 대교 개통, 원종 홍대선 등 가시화 등 개발 호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주변 호재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강서구에는 현재 이렇게 큰 세 가지의 호재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도시 개발 트렌드에 부합하는 공항 복합 도시 개발을 위한 김포공항 에어포트 시티입니다. 김포공항은 2021년 12월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3조 원을 투입해서 공항 내에 노후화가 된 대지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래형 교통 허브로 구축되는 도심 항공 교통을 뜻하는 UAM, 이착륙장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지만 이제 현실에서도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인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는 서울 2030 플랜으로 서울 7대 광역 중심에 선정이 되어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대에 약 110만 평의 부지를 개발하였죠. 지금 분양 당시 미분양된 그 마곡 엠벨리 아파트가 그 7단지 기준으로 34평형이 현재 20억에 육박한 걸 보면 개발 호재의 강력한 파급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곡지구의 이 총 110만 평 중 업무지구가 약 52%, 주거지역이 29%, 녹지가 19%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이 보라색 부분이 모두 업무지구입니다. 상암 DMC 면적의 약 6.5배, 그리고 여의도의 약 1.3배, 판교의 약 5배의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개발 호재인 강서구 CJ 공장 부지 개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10년 만에 지구단위 계획을 심의 인가하였어요. 인천개발과 현대건설이 약 1조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였고 공동주택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주택
오피스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약 3만 5천 평의 부지에 그 삼성동 코엑스의 약 1.7배의 규모이고 지하 5층부터 지상 17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강서구 등촌동의 그 호재와 현재 철거 신고 착수 진행 중인 등촌 1구역 재건축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서 강북 횡단선과 대장 홍대선이 그 교통 호재가 있는데요. 강북 횡단선의 경우 서울시 한강 이북 쪽의 동서를 횡단하는 노선으로 교통 호재 해소 및 수요 충족을 위해 고안이 되었는데요. 예상 노선도입니다. 목동역에서 청량리역에 완급행 열차가 운행이 가능하고요. 이쪽에 9호선 등촌역이고 지금 현재 등촌 아이파크 역이 될 신등촌역이 뚫리면서 등촌역은 트리플 열세권이 될 것으로 큰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광역철도인 대장 홍대선은 부천 대장 신도시 원정동 화곡역 홍대를 그 횡단하는 노선인데요. 전체 10개 역 중 6개 역이 환승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파급력이 매우 큰 노선이 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고 명명한 소규모 소규모 관리 지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규모 관리 지역이 모아타운이라고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의 전충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마땅한 정비 방안 없이 방치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 시내에 저층 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이 마치 올해 발표가 된 정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이 소규모 관리 지역이라는 것을 뜻하고 이것에 대한 정책 발표는 작년 2월 4일에 일명 2사 대책이라고 불리는 주택 공급 정책에 소규모 관리 지역, 소규모 재개발,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3080 플러스 정책을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에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그 공급 정책을 발표를 하였고 이 중에 하나로서 소규모 관리 지역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모아타운은 2사 대책의 3080 플러스 정책에서 시작되는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소규모 관리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을 함으로써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노후도 기준이 철근 콘크리트 30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이제 거의 없어서 지난 12월 22일에 소규모 관리 지역 내의 노후도가 서울시 의회에서 20년에 57%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정비주택 사업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두었고요. 구축과 신축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이런 곳에 모아타운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의 혼영의 개념을 혼영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모아타운은 소규모 관리 지역입니다. 소규모 관리 지역은 이렇게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영역에 이렇게 넓은 영역을 소규모 관리 지역이라고 보고요. 이 안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바로 모아주택입니다. 모아타운은 큰 개념, 모아주택은 작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로주택,
무화주택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무화타운 대상지로 이제 선정이 되려면 도정법 기준 30년 기준으로 절반의 노후도를 채워야만 그 대상지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화타운 안에서 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아까 무화주택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중요한 것은 도정법 기준 철근 콘크리트 30년 기준으로 그 노후도 절반을 채워야만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무화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된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청장이 소규모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따라서 이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기고요. 구청장이 관리 계획을 수립을 다 하면 이것을 서울시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서울시장이 사인을 하고 사면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소규모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무화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이 동의율이 80%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80% 동의를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 80%가 뜻을 모아주셔야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 번동과 중량구 면목동이 무화타운 사업 시범 지역인데요. 2월에 무화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25년까지 126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고 건물 배치와 층수 변화를 통해 5개의 사업 부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보이게 하고 지하를 통합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는 현재 22년 현재 20개소를 지정을 하였고 앞으로 2026년도까지 총 100개소의 무화타운을 지정을 할 것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등촌 이동 무화타운 소규모 관리지역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에 7%의 노후도 기준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어서 소규모 관리지역으로서 이렇게 가능해진 겁니다. 등촌 이동은 작년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소규모 관리지역 무화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미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선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선정이 돼서 소규모 관리 계획을 위한 용역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먼저 진입도로에 대해서 보면요. 등촌 1구역, 이쪽이 등촌 1구 힐스테이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 진입로를 이쪽 도서관과 이쪽 영일고 사이 이 도로를 넓혀서 첫 번째 진입도로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진입도로로는 이쪽에 강서구 이해가 2026년도에 마곡으로 이전을 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두 번째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입도로로는 지금 현재 주 메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 파레바게트 옆골목,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예. 노후도가 신축이 이렇게 많아서 이거 개발이 되겠어?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쪽 지금 6구역이 노후도가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역인데 현재 이번 연도 준공 연도를 보면 77개 동 중에 내년 1월 달까지 44개 동이 20년을 초과하게 돼요. 그래서 57%의 노후도를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역 계획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요렇게 2만 제곱미터 이하로 2만 제곱미터 이하로 구역을 나눴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경계로 이렇게 구역을 나눈 것입니다.
조합 설립은 어떻게 되는지 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답변은 지금 이 전체 영역을 하나의 조합으로 꾸리지 않고 각각 80%의 동의율로서 꾸린 후 이 전체 영역을 하나로 다시 묶어서 하나의 설계, 하나의 시공사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등촌 이동도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이런 입장을 가지다 보니 우리도 이런 방법을 여기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수에 대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등촌 이동은 땅이 10만 제곱미터로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세대수는 2000에서 2400세대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2400세대 그 이상으로 나와만 준다면 사업성이 훨씬 개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은 결국 종상향이 관건입니다. 복합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주거 지역을 종상향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모아타운을 진행하는 근거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보신다라면 국토계획법상 1종 1번 일반 주거 지역은 2종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3종으로 이렇게 종상향이 될 수 있다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상향과 지하 통합을 통한 지하 주차장 확보, 공공 지원을 통한 공원 조성 등으로 인해 저희 등촌 이동 모아타운의 사업성은 가히 충족이 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이렇듯 강서구 주변 호재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으로 저희 등촌 이동이 큰 호재를 보여지며 앞으로 잠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